안녕하세요. 너의 재테크가 보여 채널입니다. 오늘은 작전력 근방 도시의 재생유질 사업으로 지정되었던 청약단지 계양 동도 센트리움 골든베이 무순위 줍줍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청약을 1분으로 정리 요약하자면 인천광역시 거주자분들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예치금도 필요 없습니다. 또한 본 청약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청약 과열지구에서 진행하는 청약이므로 원래 같으면 세대주 분들만 청약이 가능하지만 본 건은 무순위 줍줍이기 때문에 세대원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물론 무주택 세대주 분들도 줍줍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줍줍에서 당첨이 되면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고요. 중도금 대출은 50%가 가능합니다.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이지만 공사 지연으로 늦춰질 경우 3년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를 확인했을 때 실거래가 약 5억 3천에서 5억 9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서 안전바지는 보수적으로 8천만원에서 1억 정도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단지가 131세대로 소규모 단지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청약하시길 바라며 효성동 쪽 재개발 재건축을 노리고 계셨던 분들 중에 실거주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물량입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기본 계획 수립부터 준공 및 입주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시간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또한 초기에 프리미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간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줍줍은 정확히 3년 후에 전매가 가능하기에 자금 계획에 대한 명확한 시점을 자신이 설정하고 투자 계획을 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의 심리도 가격 변동 요소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최근 부동산 분위기가 몇 개월 사이에도 많이 바뀐 것들을 모두가 실감할 수 있듯이 본 줍줍을 투자의 목적으로만 접근하시기보다는 실거주를 고려하셔서 청약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상세 청약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52-1번지에서 진행하는 청약건이고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 3개 동으로 구성된 소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4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분양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일은 2월 9일 수요일이고요. 2월 14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고 18일 금요일 당첨자 서류 제출일입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은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참고하십시오. 공급 세대수는 보시는 표와 같은데 본 아파트는 5구 타입과 7위 타입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일단 층 같은 경우는 나온 줍줍 물량이 이렇게 나름 고층에 배정되어 있어서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자, 5구 타입은 그래서 4개의 물량, 7위 타입은 3개의 물량, 총 합해서 7개의 물량이 줍줍 물량입니다. 그리고 공급 가격을 보면 5구 타입의 101동은 3억 9,570만원이고요. 5구 타입의 102동의 최고가는 3억 6,840만원이고요. 7위 타입의 101동, 한 가지 동밖에 없지만 최고가는 4억 7,910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여기가 발코니 확장비가 많이 비쌉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3,900만원, 7위 타입은 3,950만원입니다. 그렇게 실제 분양가는 5구 타입 같은 경우 층에 따라 4억에서 4억 3천만원 정도의 수준이고 7위 타입은 5억 1천만원에서 5억 2천만원 수준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본 페이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타입별 투자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구 타입과 7위 타입 두 가지 케이스를 기준으로 최소 필요자금과 실입주 시의 필요자금, 전세 전환 시의 필요자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먼저 5구 타입부터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가 3억 9,570만원이고 발코니가 3,900만원 정도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 청약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진행하는 건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50%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금액은 1억 9,800만원 수준이네요. 또한 중도금 이자는 연 4%로 계산을 했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총 납부액은 4억 5천만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실제 입주하시려면 2억 5,2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8,3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요 금액은 발코니 계약금 10%와 분양계약금 10%, 중도금 6차 잔압을 더한 값입니다. 만약 요 금액도 없으면 계약 유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을 사전에 짜보시고 청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세가 보수적으로 약 3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때 최소 필요 자금은 여유롭게 약 6,700만 원 정도만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전세 돌리고 등기 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7입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정리해보면 총 납부액은 5억 3,700만 원 정도고, 그리고 실입주 시에는 약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계약 유지를 위해서는 9,6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전에 자금 조달 계획을 반드시 세워보시길 추천드리고, 만약 입주 시 전세가가 3억 5천에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전세로 전환할 시 약 9천 정도를 추가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세가 4억이다 라고 하면 5천만 원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전세 돌리고 등기 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전세가 예상 금액에 따라 유동적으로 계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전세로 돌리는 24년에 계양구 입주 물량이 이 수요를 넘어서서 단기적으로 이제 1100세대 정도의 차이의 이제 공급 물량 과잉이 예상이 돼요. 즉 24년 입주 물량이 대거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셋값 안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로 돌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 수요 입주 상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24년의 입주량이 2633세대인데 한 90%에 해당하는 2371세대가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의 입주 물량이에요. 즉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의 전세 물량이 빠지는 것을 보고 본 청약의 전세 물량도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24년에 힐스테이트 자이 전세가 안정화를 늦게 찾는다면 동도 센트리움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단 전세로 돌려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청약하시는 생각보다는 일단 실거주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입주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지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줍줍 청약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입지 볼게요. 본 청약은 빨간색 선으로 제가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지도에서 보시더라도 좀 작죠. 131세대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주변에 명현초, 명현중, 효성고, 효성초, 효성남초 등 이제 학군이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명현초, 명현중, 효성고는 본 청약 단지에서 큰 대로변을 이렇게 건너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리는 크게 멀지 않지만 버스 전용 차선이 있는 도로를 건너야 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약 단지에서 이 작전역까지는 약 1km 정도로 도보는 한 12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청약 단지 바로 앞에 BRT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BRT 노선은 5호선 화곡역이나 9호선 가양역까지 이동하는 것에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뒷페이지에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쏙쏙 어린이공원, 이촌공원, 효성공원, 그리고 이제 천마산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도 이제 성지초 옆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효성동이 지금 천지 개벽 중입니다. 요 계양 동도 센트리움 골든베이가 효성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단지에 속했던 단지인데 그렇게 이제 주변이 현재 재개발 진행 중이고 바로 옆에 이제 매트하임 주상복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풍산금속 이전이 되어서 제일 풍경채가 들어올 예정이고 좌측으로는 효성동 도시개발 사업으로 현재 롯데건설이 부지를 사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즉 주변이 현재는 조금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향후에 입주가 모두 끝나게 되면 이전보다는 더욱 깨끗한 생활 주거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본 청약단지 앞에 이렇게 명현 초등학교역으로 BRT 7700번 노선이 있습니다. 이는 이 청라 쪽에서 시작해서 화곡역, 가양역을 버스 전용 차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요. 즉 화곡역이나 가양역 쪽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나 5호선이나 9호선을 통하여 이동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페이지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구간 중에 작전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작전역이 인천 1호선의 역할만 하고 있는데, 서울 2호선이 연장이 돼서 이게 같이 이제 맞물리게 된다면 서울 접근이 훨씬 개선될 수 있겠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 대선에 윤석열 후보가 GTX-D 노선을 원안대로 Y자 노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현재는 희망회로지만 GTX-D 노선에 작전역이 포함되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앞선 두 페이지는 앞으로의 호재이기 때문에 아직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만 알고 계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BRT 정류장의 실사는 여기가 이제 동도 센트리온 골든베이인데, 이 앞쪽에 BRT 정류장이 이제 길 건너에 있다라는 점 위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실거래를 좀 볼게요. 먼저 비교군으로 옆에 붙어있는 이 편한 세상 계양더 프리미어를 선정했습니다. 일단 계양더 프리미어가 작전역까지의 거리라든지 대형 세대수, 브랜드 등 동도 센트리온보다는 어드밴티지가 확실히 있어요. 이를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시세 팔로잉은 이 편한 세상 계양더 프리미어를 유사하게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제가 비교군으로 삼았고요. 일단 이 편한 세상 계양더 프리미어가 일단 호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호가는 6억 2천, 6억, 금매 같은 경우는 5억 7천까지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실거래 같은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오구타임만 보면 21년 9월에 체결된 것을 확인했을 때 5억 2천에서 5억 5천 정도, 5억 2천에서 5억 5천 사이로 거래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세 쪽 한번 볼게요. 전세 같은 경우는 일단 3억 9천, 3억 6천, 4억, 네,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쪽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5억 6천, 네, 같은 평형대만 볼게요. 5구 타임만 5억 6천, 5억 6천, 6억 3천 까지도 나와 있는데, 일단 살펴보니까 5억 중반에서 6억 안쪽까지 나와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주변 시세는 참고해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는 배치도 볼게요. 일단 7회 타입은 이렇게 모두 남향, 약간 남서 방향으로 향을 뺀 걸 볼 수 있고요. 5구 타입의 101동은 남동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2동이 확실한 동향이네요. 그렇게 분양가가 최고가 기준으로 요 101동의 5구와 이 102동의 5구가 한 약 3천만원 정도 101동의 5구가 비싼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집중 물량에 대해 말씀드리면 7위 타입은 3개, 그리고 5구 타입의 101동은 1개, 5구의 102동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내가 5구 타입에 넣는다면 101동과 102동은 이제 랜덤으로 배정된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평면도는 5구 타입과 7위 타입이 기본적으로 이제 포베이, 이제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네요. 일단 방의 개수라든지 위치, 드레스룸, 주방의 위치 모두 유사하고, 이 7위 타입이 이 팬트리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통적으로 주방 쪽에 이 7위 타입이든 5구 타입이든 창문이 있어서 맞바른 통풍 환기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구조를 잘 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본 청약은 무순위 줍줍이기 때문에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 통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항상 추천 물량이 있는 큰 평수를 노렸던 무주택 세대주 분들이나 애매한 가점 보유자 분들 중에 직주 근접으로 실거주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름 괜찮은 주축건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 작전역 근방이나 화곡역, 가양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아 보입니다. 또한 줍줍 또한 청약의 종류 중에 하나로 재개발, 재건축 대비 이 투자 계획을 시간적으로 확실하게 배분하고 계획을 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기존의 효성동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한 스텝
올라가고자 했던 분이라면 본 청약, 이 줍줍 물량을 이용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도금 대출 50% 그리고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에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안 되셨던 분들도 이 실거주라는 것을 베이스로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한번 로드맵을 한번 잘 세워보시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계양 동도 센트리움 골든베이 줍줍 영상은 제가 마치겠고요.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